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네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 나설까 하신다더니 당대표 출마로 마음을 바꾸신 거네요. 아니요, 제가 원래 아마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을 텐데, 대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물러섰다가, 네. 네, 다시, 역시 나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잠깐 물러섰다가 역시 나가야 되겠다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보면 이제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화학과 축제의 장, 또 그리고 혁신 경쟁의 치열한 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정치 후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전 투구의 장으로 이렇게 좀 변질되는 듯해서, 이건 아닙니다, 선배님들, 뭐 이런 말씀으로 나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훌륭하시지만,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한 구원 투수는 이 새 판을 짤 수 있는 새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실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새 인물인 제가 이걸 자처해서 또 함께 해나가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는 당의 상황에서는 제가 통합의 어떤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안대 반한 구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래서는 전당대회가 안 된다 그 말이군요. 네, 그럼요.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나서시면서 뭐 안철수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꺼내실 거다 그 얘기군요. 네네,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요.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당을 구하는 희망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내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아쉽게 가고 있어서, 어쨌든, 젊은 또 후배가 이렇게 나서서 함께 경쟁하면 그분들도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구도를 좀 바꿔보겠다 이 말씀이군요.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한 7, 8일 전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도 안철수 전 대표 나섰으니까 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라고 하셨다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건데 이번에 출마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한테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 노선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극중주의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제3의 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누가 더 제대로 된 노선을 제시를 하는가, 그리고 또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누가 더 적임자인가, 이런 경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모든 경쟁자들 이제 나오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어차피 저희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구도 같은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서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절박하게 호소를 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3의 길, 극중주의, 또 정동영 후보는 민생주의 뭐 이런 정책과 노선에 대한 토론으로 끌고 가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아까 결선 투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정동영, 천정배 두 분 사이에서는 단일화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좀 치열하게 좀 경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두 분도 엄밀히 보면 조금 결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뭐 그냥 1차 투표에서 과반이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그냥 단일화 없이 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 말씀이네요. 뭐 그것이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뭐 나올 게 안 나올 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현주 의원께서도 안철수 전 대표랑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연대한다든지 이런 건 고려 안 하시겠네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또 누가 더 적임자인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에 또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뭐 그 결선 투표제에 있으니까요. 예, 네, 걱정할 필요는 없지 없다. 않나. 뭐 제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물론이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또 정치판에는 워낙 이렇게 뒷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까지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 대 정동영 천정배의 반안 구도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도와주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지지층이 약간 겹치니까 오히려 안철수 대표의 표를 깎아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예. 우리 당에 안철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모든 것을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물론 그분이 대선 후보였지만요. 예. 그리고 우리가 반장이 있으면 그 반장의 친구도 반장 선거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당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생산적인 그런 열린 정당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사당화 논란도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 대표가 되신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는 또 바른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그려가실 겁니까? 우선 뭐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야당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권을 목표로 하는 대한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당도요.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겠지만 우리가 노선이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또 이렇게 투쟁도 해나갈 생각이고요. 네. 뭐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로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경쟁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가 이제 모 언론과의 인터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서 안철수 출마는 나 빼고 다 반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철수 출마 찬성하는 사람이 딱 이현주 하나뿐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 안철수 개든 아니든 이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철수 출마 찬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찬성 발언한 사람이 없는 거야. 예. 유일하게 이현주만 지금 찬성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아니다. 표현 안 하지만 출마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제가 이현주 의원이 인터뷰했던 인터뷰 기사, 녹취로 풀어낸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못 읽었습니다. 결국에는. 왜요? 중언부언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 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자가 정리해놓은 그 몇 줄 요약으로 그래 그 말이었구나라고 해서 끝까지 읽는 건 결국엔 실패를 했는데. 야수님 한 동네 누나였잖아요. 예. 혹시 이분한테 무슨 프로포즈했다가 체인 적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아니, 감정적인 게 아니고 그 나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학교를 다닌 적은 없어요. 응답하라 1988인가에 보면 예. 자기 친구 누나랑 사귀잖아요. 제가 그래도 좀 눈높이가 있는 사람이어서 저의 취향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스타일 아닙니다, 누나.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것 가지고 감론을박은 소모적이다. 아니, 그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들자리 날자리라는 게 있다고. 지금 날자리가 아닌데 났기 때문에 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나 출마 누가 못하게 그런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지. 다음에 안철수가 당대표에 실패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크다.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안철수도 나름대로 그 리스크를 지고 지금 출마한 거다. 그만큼 절박한 뭔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이현주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출마 자체도 정치적 타격이 커요 지금. 안철수가 당선되는 게 더 타격이 클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안철수의 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안철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나마 정리가 쉬워져요. 안철수는 정치계 사실상 은퇴에 가까운 상황으로 갈 거야. 근데 안철수가 당선되는 경우가 되면 국민의당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올 때가 아닌 사람이 나왔어. 친한 패권으로 나왔단 말이야. 당선됐어요. 나머지 상식적인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당이 법적인 거 떠나서 일단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다음에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안철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 훌륭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 줄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안철수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해놓고
대선 패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이것이 중원부. 이게 뭐 개쩍 맞은 소리야 이게. 위에가 있는 게 횡설, 그다음 밑에가 있는 게 수설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중파를 타고 심각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요. 본인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네. 근데 모두에게 책임 있는 건 맞죠.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네.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네. 당 전체를 보면. 네.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큰 책임은 안철수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후보가 못 났으니까지. 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행인 거는 대선 패배의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모두가 국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국민의당이겠죠. 뭐.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그 국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지금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이현주가 우리한테 한 소리네. 우리가 안 찍어줘서 떨어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어. 우리 국민 80%에게 있는 거야. 난 그걸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까봐 사실은 저 인간들 이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리 적이라도요. 논리로 무장하면 사실 까기가 좀 힘든데 네. 이현주가 이런 거라서 까기가 우리 재밌는 거예요. 뭔가 너무 허술해. 서울대 나온 변호사 출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들고요. 다음에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탈당 너씨? 그러나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 하나 새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총대 미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철수도 내가 봤을 때 자금력 같은 게 없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례의원이 지금 12명인가 1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13명인데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한 2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은 다 전라도 기반의 그렇죠. 지역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창당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무소속 상태로만 지내도 어느 정도 자기가 관전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버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민주당 쪽하고 계속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도 있는 건데 탈당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안철수가 만약에 정말 당대표가 돼버리면 정말 너무 부끄럽고 황당하고 앞으로 자기들이 정치를 해나갈 때 이 국민의당이라는 간판으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할 거거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탈당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탈당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새로 창당하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혹시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뭐 나올 게 안 나올 것도 아니다? 네,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현주 의원께서도 안철수 전 대표랑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연대한다든지 이런 건 고려 안 하시겠네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또 누가 더 적임자인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당에 또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뭐 그 결선 투표제에 있으니까요. 예, 네, 걱정할 필요는 없지 없다. 않나. 뭐 제가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네, 물론이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또 정치판에는 워낙 이렇게 뒷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렇게까지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 대 정동영 천정배의 반안 구도 이런 식으로만 흘러가면 안철수 전 대표한테 오히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직접 나서서 이 구도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 도와주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모든 경쟁자들 이제 나오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당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어차피 저희가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구도 같은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서서 예. 치열하게 경쟁하고 절박하게 호소를 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3의 길, 극중주의, 또 정동영 후보는 민생주의, 뭐 이런 정책과 노선에 대한 토론으로 끌고 가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네. 아까 결선 투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정동영, 천정배 두 분 사이에서는 단일화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네,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네. 예. 좀 치열하게 좀 경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두 분도 엄밀히 보면 조금 결이 다른데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1차 투표에서 과반이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그냥 단일화 없이 가는 것이 정답이다 이 말씀이네요. 뭐 그것이 여러분들이 훌륭하시지만 예.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한 구원 투수는 이 새 판을 짤 수 있는 새 인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사실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새 인물인 제가 이걸 자처해서 또 함께 해나가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열되어 있는 당의 상황에서는 제가 통합의 어떤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섰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안대 반환 구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이래서는 전당대회가 안 된다 그 말이군요. 네, 그럼요. 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나서시면서 뭐 안철수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꺼내실 거다 그 얘기군요. 네네,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요.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당을 구하는 희망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내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게 가고 있어서, 어쨌든, 젊은 또 후배가 이렇게 나서서 함께 경쟁하면 그분들도 그러시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구도를 좀 바꿔보겠다 이 말씀이군요. 첫 번째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번 한 7, 8일 전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도 안철수 전 대표 나섰으니까 좀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라고 하셨다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 건데 이번에 출마하신 거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되면 안철수 전 대표한테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어차피 이제 어떻게 보면 노선에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게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극중주의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제3의 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누가 더 제대로 된 노선을 제시를 하는가, 그리고 또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누가 더 적임자인가, 이런 경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모든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네요. 직접 목소리 들어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 나설까 하신다더니 당대표 출마로 마음을 바꾸신 거네요. 아니요, 제가 원래 아마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을 텐데 대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물러섰다가 다시 역시 나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잠깐 물러섰다가 역시 나가야 되겠다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보면 이제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화학과 축제의 장, 또 그리고 혁신 경쟁의 치열한 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정치 후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전 투구의 장으로 이렇게 좀 변질되는 듯해서, 이건 아닙니다, 선배님들, 뭐 이런 말씀으로 나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